그때 왜 그렇게 썼을까? 정년 퇴직하고 5년 모두가 똑같이 말합니다. 그땐 진짜 괜찮을 줄 알았거든요. 매달 월급이 들어오니까 좀 써도 되지. 나 정도면 이 정도쯤은. 근데요, 고정 수입이 딱 끊기는 순간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후회라는 이름의 고통이요. 안녕하세요. 시니어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보와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시니어의 하루입니다. 오늘은 정년 퇴직 전 후회하는 소비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직 정년 퇴직 전이라면 이러한 소비를 경계하고 정년 퇴직 후라면 후회스러운 소비들을 되짚어보며 앞으로 이러한 소비를 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다잡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현역 때는 수입이 매달 들어오니 소비에 대한 위기감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년 퇴직 이후 가장 많이 후회하는 소비는 대부분 이성보다 감정이 앞선 지출이었습니다. 이성보다 감정이 앞선 지출의 대표적인 예로는 첫째, 보여주기식 고가 소비, 둘째, 자녀에게 과한 지원, 셋째, 충동적인 투자와 사기성 소비, 넷째, 필요 이상으로 크고 비싼 집이 대표적입니다. 이성보다 감정에 앞선 지출로 인한 선택들이 후회로 남지 않도록 4가지 상황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보여주기식 고가 소비입니다. 박성일 부장님의 이야기입니다. 50대 후반 회사에서는 대표 못지않게 대우받던 분이었어요. 출장 땐 외제차, 회식은 고급 한우 코스 요리, 정장도 죄다 맞춤 명품, 손목에는 누구나 알만한 브랜드 시계. 이 정도는 있어야지 나 박 부장이야 스스로도 자부심이 넘쳤죠. 하지만 정년 퇴직 2년 차, 그가 차고 있는 시계는 팔리지도 않고 외제차는 세금 보험료만 감당이 안 돼 차고에 먼지만 쌓였습니다. 박 부장님 말하셨어요. 명품이 날 지켜줄 줄 알았는데 결국 자존심이 내 노후를 갉아먹고 있었더라고. 하지만 같은 해 은퇴한 최 선생님은 좀 달랐습니다. 남이 뭐라 하든 난 내가 편한 게 최고야. 늘 무난한 차, 편한 옷, 도시락 하나면 난 다 오케이였거든. 은퇴 후엔 늘 하던 대로 소비를 줄이고 오히려 여행을 다니기 시작하셨죠. 비싼 물건은 없지만 손주 앨범은 한가득. 내가 뭘 가진지가 아니라 어떻게 썼는지가 중요하더라고 라고 말씀하시던 그분의 말이 아직도 귀에 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소비가 중요하다고 생각될지라도 시간이 지나고 뒤돌아보면 돈을 어떻게 썼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두 번째 내용은 자녀에게 과한 지원을 한 것에 대한 후회입니다. 이 부분은 퇴직금 거의 전부를 자녀 결혼, 유학에 썼습니다. 얘네 잘 되면 우리도 편해지겠지. 그때는 정말 진심이었어요. 하지만 몇 년 지나니 남편이 당뇨 합병증으로 병원에 자주 가게 되고 생활비는 연금으론 턱없이 부족한 상황. 아들은 고맙다며 전화는 했지만 부모를 돕기엔 본인 살기도 빠듯했죠. 아내분이 한숨 쉬며 그러셨어요. 그땐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우리 노후가 빚이 돼버렸네 라고 말이죠. 반면 정 선생님 부부는 처음부터 원칙을 세웠습니다. 자식은 자식이고 우리 노후는 우리가 챙기자. 결혼자금 일부만 지원하고 나머진 자녀가 준비하도록 했죠. 물론 처음엔 섭섭해하더래요. 근데 몇 년 지나고 나니 자녀는 더 독립적이고 부부는 서로 여행도 다니고 문화센터도 다니고 있죠. 사랑은 조건 없는 거지만 지원은 계획 있어야 한다는 걸 이제야 느껴요. 정 선생님의 그 한마디가 뼈를 때렸습니다. 세 번째는 충동적인 투자와 사기성 소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장 사장님은 은퇴 후 지인이 소개해준 땅에 투자했습니다. 노후엔 월세로 살아야지. 근데 땅은 미분양, 계약도 수상했고 수익은커녕 팔 수도 없는 애물단지가 돼버렸습니다. 그때 계약서라도 변호사한테 보여줄 걸 지금은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밤마다 뒤척이며 후회만 반복하신대요. 그때의 선택이 지금의 노후를 더 힘들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반면 김 여사님은 나는 돈 버는 것보다 돈 지키는 게 먼저다. 즉시연금, 소형 월세 수익 구조를 일찌감치 만드는데 집중한 결과 매달 80만 원씩은
꾸준히 들어온다고 합니다. 수익은 작아도 불안하지 않잖아. 그게 진짜 노후 아닐까? 그 여유로운 미소는 그 누구보다 든든해 보였습니다. 여유를 주려 했던 소비가 오히려 불안을 키우는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투자 지식이 부족할수록 더욱 더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필요 이상으로 크고 비싼 집을 유지하면서 오는 후회입니다. 아이 셋 모두 출가한 뒤에도 전강현님은 45평 아파트에서 계속 살았습니다. 애들이 언젠가 오겠지. 근데 1년에 한두 번 올까 말까. 관리비, 세금, 전기세까지 한 달에 50만 원이 훅훅 빠져나가고 텅 빈 방을 바라보며 내가 왜 이 큰 집을 지키고 있었을까? 라고 혼잣말을 하셨죠. 조금 더 작은 집으로 이사 한 번만 했어도 삶이 훨씬 더 여유로웠을 것이라고 뒤늦은 후회를 하십니다. 반대로 박 여사님은 큰 결심을 했습니다. 짐을 정리하고 24평으로 이사. 처음엔 답답할 줄 알았대요. 그런데 작아진 공간에 적응하니 생활비는 줄고 시간이 생기고 남편과는 더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집이 줄어드니 삶이 더 넓어지더라고요. 그분 말에 박수라도 쳐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중 과거에 나와 똑같은 소비를 하고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땐 몰라요. 지금은 괜찮거든요. 하지만 노후 소비는 돌이킬 수 없는 소비입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그 말을 하지 않으려면 감정보다 이성, 습관보다 전략, 과시보다 진짜 삶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 선택이 여러분의 10년, 20년을 바꿉니다. 지금까지 시니어의 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